안녕하세요. 원자력 스피치 콘테스트 수상자 박성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라늄의 채광 및 가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인 우라늄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땅에서 철, 알루미늄을 캐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철은 붉은 철광석에서 알루미늄은 복사이트로부터 얻어낸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라늄 또한 다양한 광석에 섞여 있어 이를 정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치블렌드라고 불리는 광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치블렌드는 독일어로 재수없는 광물이라는 뜻인데 은을 캐내는 은광에서 이 광물이 발견되면 은맥이 끊겨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라늄 연쇄 반응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광물은 이후 전략물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채광 방식은 크게 지하 채광과 노천 채광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천 채광은 지표면에 흙을 걷어내고 표면에서 바로 광석을 채굴하는 것으로 지표 근처에 우라늄 광석이 매장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채광은 우라늄이 지하 수십 미터 이상에 저장되어 있을 때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피치블렌드는 우라늄의 자연 붕괴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이 붕괴하며 라돈을 만들어내기에 높은 방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 라돈 가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줄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작업자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산성 액체를 주입하여 우라늄을 추출한 뒤 액체를 회수하는 ISL이라는 채광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광석은 매우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정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화학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황산 혹은 탄산소다와 같은 물질들을 이용하여 침출시킵니다. 침출된 우라늄 용해액을 다양한 종류의 산과 알칼리 물질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후 여러 단계의 화학 공정을 통해 최종 산화 우라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란색 치즈케이크와 같아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립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와 동료들은 우라늄 농축시설 폭파 미션을 수행합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것일까요? 자연에서 우라늄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로 존재합니다. 우라늄 238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로의 연쇄 반응을 위해서는 우라늄 235가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연 상태의 우라늄 원석에는 0.7%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라늄 235의 양을 늘리기 위한 농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 중 기체 확산법과 원심 분리법이 상용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기체 상태의 물질이 필요하므로 U3O8을 6불화 우라늄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농축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확산법은 분자량에 따라 확산 속도가 다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수한 막을 통해 확산을 시키면 아주 조금의 차이이지만 우라늄 235의 확산이 잘 진행하여 농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심 분리법은 회전을 통해 강한 가속도를 가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원심 분리를 떠올려 봅시다. 혈액을 튜브에 넣고 원심 분리를 거치면 혈장과 혈구가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같은 원리로 회전축으로부터 바깥쪽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우라늄 238이 가까운 쪽에는 우라늄 235가 분리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농축이 진행됩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정밀한 농축이 가능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정 농축도 이상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농축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 연료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형태의 우라늄을 수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는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모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이유로 인해 핵연료 원료인 UF6와 경수로에 사용하기 위한 3에서 5%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은 고체 형태로 가공되기 위한 화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수로용 원자력 연료로 이산화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 분말은 단단하게 압축되어 필렛이라고 불리는 작은 소결체 형태로 가공합니다. 이를 지르코늄으로 제작된 금속 피복관에 넣고 양끝을 용접하여 핵연료 봉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르코늄은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반해하지 않으면서 펠렛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봉은 여러 개가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로 묶이게 됩니다.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 형태가 원자로에 실제로 연료를 교체할 때 교체되는 최소 단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해 빠진 돌덩이가 가치 있는 핵연료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해결료를 통해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원자로 운용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